오늘 아침에 미역국 드셨어요? 아니면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끓이셨나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족 챙기겠다고 끓여온 그 국이 사실 끓이는 방법 하나 때문에 안 좋은 걸 만들어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충격적이죠. 근데 모든 방법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딱 하나,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손주 결혼식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싶으시잖아요. 손주 손 꼭 잡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식한테 전화 와서 엄마 어디 아파 듣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자식은 일하다 말고 달려오고 병원비 걱정하고 이게 다 매일 먹는 국 한 그릇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 미역국 끓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하나. 둘째, 짠 거 못 드시던 분들도 맛있게 드시는 법. 셋째, 무릎 시큰거리고 뼈 약해지신 분들한테 우유보다 더 좋은 답. 오늘 다룰 내용은 10가지예요. 미역국 끓이다가 암물질 생기는 이유, 미역이 치매 일으킨다는 소문의 진실, 알긴산이 혈관 청소하는 원리, 우유보다 많은 미역의 칼슘, 미역기 속 면역 성분, 표고버섯이랑 같이 먹어야 하는 이유, 두부랑 같이 먹으면 치매 예방되는 이유, 소고기 대신 황태 넣어야 하는 이유, 홍합 넣은 미역국이 고혈압에 왜 최고인지, 혈당 관리 필요하신 분들 위한 미역 요리까지요. 자, 지금 어디서 보고 계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아침 드시고 잠깐 쉬는 중이신가요? 댓글에 계신 곳이랑 시간 한번 남겨주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건강 챙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 서로 보면 힘이 나실 거예요. 미역국 끓이실 때 참기름 먼저 두르고 미역 볶다가 물 넣으시나요? 거의 다 그렇게 하시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며느리한테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솔직히 그게 더 맛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참기름은 발연점이라는 게 있는데 170도 정도예요. 집에서 센 불로 볶으면 순식간에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 순간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게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에요. 삼겹살 구울 때 나는 연기 속에 있는 그 물질이랑 똑같은 거예요. 더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벤조피렌은 국물에는 잘 안 녹아요. 미역 자체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물보다 미역을 드실 때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거죠. 한 번 드시는 거로는 갑자기 큰일 안 나요.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몇십 년을 그렇게 드셔왔다면 그게 몸속에 조금씩 쌓여온 게 있다는 거예요. 부엌 환풍기 안쪽에 기름때 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름 대신 물로 볶는 거예요. 미역 충분히 불려서 물 조금 넣고 살짝 데치듯 볶아주세요. 비린내도 잡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둘째, 그래도 기름향이 필요하시다면 참기름 대신 발연점 높은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1대1로 섞어서 쓰세요. 전체 발연점이 올라가는 만큼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셋째, 참기름 향 포기하기 아쉬우시다면 볶을 때 넣지 마시고 국 다 끓이고 불 끈 다음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이러면 향은 그대로 살리고 벤조피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미역 먹으면 치매 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불안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평생 드셨고 우리도 평생 먹어온 음식인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미역하고 치매를 직접 연결시킬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 소문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마 요오드 때문일 거예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요오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갑상선에 부담이 갑니다. 갑상선을 일정한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생산 라인 전체가 헝클어지는 거예요. 갑상선이 요오드 과잉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피로감이 생기고 체중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증상들이
치매 초기랑 비슷해 보여서 무서운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럼 미역국 한 그릇에 요오드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보통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한 그릇만 드셔도 권장량의 4배가 넘습니다. 걱정되시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할 세 그룹이 있어요. 첫째,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이에요. 기능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둘째, 모유 수유 중이신 산모님들이에요. 엄마가 드신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한테 전달되니까 3, 4일에 한 번 정도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셋째,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이에요. 미역에는 칼륨도 많은데 신장이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에 쌓여서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미역국에 파 넣으시나요? 파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건강 때문에 미역국 드시는 거라면 파는 빼시는 게 좋아요. 그거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미역 불려서 손으로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미끌미끌하죠? 그 미끈미끈한 것, 그게 바로 알긴산이에요. 솔직히 이 알긴산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관은 집안 곳곳에 연결된 수도관이라고요. 깨끗한 물이 잘 흘러야 집안 어느 수도꼭지에서든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관 안쪽에 물때가 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 물이 거의 안 나오게 됩니다. 혈관도 똑같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조금씩 쌓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게 동맥경화예요. 그게 심근경색이랑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알긴산이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장으로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을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혈관벽에 쌓이기 전에 걸러내는 거죠. 미역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안 드신 분들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역에는 칼륨이랑 마그네슘도 풍부한데 이 두 가지가 혈압 조절을 도와줍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약에만 의존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서 혈압이 안정된 분들 많아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심장이 튼튼해지고 뇌로 가는 혈액이 원활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손발 저림도 줄어들고 눈 건강까지 좋아져요. 혈관 하나가 건강해지면 온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결은 꾸준함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드시는 거예요. 뼈 건강 생각하면 우유가 먼저 떠오르시죠. 어릴 때부터 우유 마셔야 뼈 튼튼해진다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말린 미역은 우유보다 칼슘이 13배나 많아요. 13배요. 요즘 무릎 시큰거리세요. 뼈가 예전보다 약해진 느낌이세요. 골다공증 걱정되세요. 미역이 그 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폐경 지나면 호르몬 변화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이 시기에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돼요. 건강보험 통계 보면 70대 여성 7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엉덩이 뼈가 부러집니다.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너무 힘들어요. 몇 달을 누워 계셔야 하고 거기서 다른 합병증까지 생기고 결국 자식들이 그 짐을 떠안게 돼요. 우리 세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역을 챙겨 드시면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칼슘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흡수를 못하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뭘까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열쇠고 칼슘은 자물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맞는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밀어붙여도 자물쇠는 안 열려요.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을 끌어들여서 혈액으로 제거당해 그리고 뼈로 보내주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드신 칼슘의 절반 이상이 그냥 몸을 통과해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미역이랑 같이 뭘 드셔야 할까요? 표고버섯이에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미역이랑 같이 드셔야 칼슘이 진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역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칼슘만 있고 비타민 D가 없으면 그게 다 소용없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 비타민 D가 바로 표고버섯에 들어있어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 햇볕에 말리면 더 많아져요. 그럼 미역의 칼슘이 표고버섯의 비타민 D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따로 드시는 것보다 같이 드셨을 때가 훨씬 좋아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 폐경 지나신 분, 요즘 무릎 시큰거리시는 분, 미역국에 표고버섯 꼭 넣어서 드세요. 표고버섯이 주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면역력을 높이면서 종양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타글루칸도 있어요. 우리 몸의 자연살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랑 암세포에 맞서게 해줘요. 그래서 미역의 후코이단이랑 표고버섯의 레티난이 함께 작용하면 면역력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팁 하나 드릴게요. 말린 표고버섯 쓰시기 전에 1시간 정도 햇볕에 내놓으세요. 비타민 D가 더 늘어나요. 간단하죠? 이제 두부 얘기 해볼게요. 두부 미역국 드셔보셨어요? 담백하고 편안하죠? 그런데 이게 맛 조합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치매 예방에 강력한 조합이에요.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레시틴이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서도 레시틴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역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거기에 두부의 레시틴까지 더해지면 뇌 건강을 두 방향에서 동시에 챙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앞에서 미역에 요오드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두부가 그 부분을 도와줍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사포닌이 몸속 과잉 요오드를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미역이랑 두부는 서로 딱 맞는 짝이에요. 한쪽이 요오드를 주고 다른 한쪽이 남는 걸 정리해 주는 거죠. 일반 두부, 그러니까 노란 콩으로 만든 두부가 검은 콩 두부보다 사포닌이 더 많으니까 뼈 건강이랑 요오드 균형 둘 다 챙기고 싶으시면 노란 콩 두부를 쓰세요. 마지막으로 소고기 대신 황태를 넣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미역국 하면 보통 소고기죠. 근데 소고기는 가격도 비싸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세요. 황태가 훨씬 좋은 대안이에요. 같은 양으로 비교하면 황태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거의 3배 많고 지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의 왕이라고도 불려요. 나이 들면 근육이 해마다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 10년 안에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하는데 소고기는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속도 편하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잘게 찢어서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물에 하룻밤 불려서 손으로 찢어 그냥 냄비에 넣으시면 돼요. 소고기처럼 따로 볶을 필요도 없어요. 국물이 깊고 깔끔하게 나오고 가격은 소고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해요. 영양은 더 챙기고 돈은 아끼는 거예요. 이제 고혈압 얘기 해볼게요. 걱정 많으시죠?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항상 듣는데 막상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없고 넣으면 또 걱정되고 홍합 미역국이 그 고민을 해결해줘요. 홍합 자체에 감칠맛이 깊게 배어 있어서 소금을 거의 안 넣어도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멸치나 다시마 육수 못지않게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염식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일 거예요. 영양도 정말 좋아요. 홍합에는 철분이 100g당 5mg 넘게 들어있어서 요즘 피곤하고 얼굴이 좀 창백하다 싶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비타민 B12도 풍부한데 나이 들면
몸에서 B12 흡수가 점점 떨어지면서 손발이 저리고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홍합이 그 B12를 채워줍니다. 타우린도 들어있는데 간 기능을 보호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만드실 때는 홍합을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해감시키고 깨끗이 씻은 다음 물에 넣고 끓이다가 입이 벌어지면 불린 미역을 넣으세요. 좀 더 끓이다가 다진 마늘 넣으면 끝이에요. 소금은 다 끓이고 맛보신 다음에 넣으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으실 거예요. 이번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당뇨 전 단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오른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오이미 영냉국이 딱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몸이 훨씬 편해요. 미역은 그 지수가 15에서 16 정도예요. 오이도 비슷하게 낮아요. 흰쌀밥은 70이 넘어요. 그러니까 미역이랑 오이는 혈당을 거의 안 올린다고 봐도 돼요. 탄수화물이 아니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거기에 식초도 들어가요. 냉국에는 보통 식초를 넣잖아요. 식초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식초 든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요. 오이는 수분도 풍부해서 더운 계절에 좋고, 미역이랑 오이 둘 다 열량이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드린 거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미역국 끓이실 때 참기름으로 볶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두 방울만 넣으세요. 그거 하나면 돼요. 다음 주에는 표고버섯 넣어보세요. 그 다음엔 소고기 대신 황태 한번 써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루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손주 손 잡고 조금 더 오래 걷고 싶으시면, 손주 결혼식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싶으시면, 자식한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돈 많이 안 들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